오늘도 이렇게 그 다양한 내용, 첫 번째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에 무덤이 있는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영상이 사례를 갖고 지금 현재 타이밍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기 때문에 앞에 영상하고 같이 꼭 이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도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흙길, 뭐 시멘트길 이런 데 붙어 있는 그 도로보다 더 중요한 게 신도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곳을 하고 도로 보상이 끝난 땅을 살 때 내가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웠더니 빨간색으로 계획도로가 나왔을 때 그때 보상이 끝났다. 그러게 그것까지 등기로 확인했을 때에는 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 죄송합니다. 도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또 뛰어넘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 단계에서 첫 땅은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도 있고 그게 건축 도로가 허가나는 땅들도 해야지만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계속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높게 이제 계속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선택을 집중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물이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중개사들 통해서 몇 개 받은 걸로 그게 마치 새만금의 모든 매물을 아는 양 하시는 것이 얼마나 애석한지 몰라요. 투자가 이렇게 전문가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매물량을 본인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하고 모르고 있다는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을 정말 못해도 몇백 개, 몇천 개에서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투자하는 오늘의 최고의 좋은 매물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전문가한테 자문비나 이런 컨설팅 비용을 주고 하는 거지. 일반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매물 받을 거면 중개사한테 가서 중개사한테 그냥 받고 중개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이제 그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주기 싫은데 그런 혜택은 보고 정보는 받고 싶고 이게 무슨 도덕심보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잘 한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처음이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들이나 처음 대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매너고 A잖아요. A. 저의 지적 자산을 통해서 뭐 수준적 공준적 이런 실수하지 않고 이 평탄하게 가고 싶은 거잖아요. 평탄하게 고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사람한테 10억을 벌어줄 사람한테 그 돈을 쓰기가 아까워서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1억만 보셔야죠. 1억이어도 난 됐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게 요즘에는 많이 그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택장애죠.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왜 선택 결정 장애가 많냐? 제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 원인은요. 책임을 지려고 하래요. 잘 안 됐을 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 책임을 지려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알고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도 안 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들이 나온 사람은요. 투자를요? 왜 안 해요? 다 하죠.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자체가 손실인지 모르니까 넣어놓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내 돈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 이 피 같은 돈이 없어진다는 걸.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은행이 최고 안전한 줄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제 영상에도 보시면 기본적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그 원리와 본질적인 그 시스템, 판이라고 이야기죠. 구조. 그거에 대한 영상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보험, 적금, 예금, 또 주식, 펀드, 상품들 뭐 이런 것들 다 알게 돼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둔하죠, 게으르죠, 뭐 공부도 못하죠, 정말 뭐 하나 뛰어난 거 없으시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해야 돼요. 특히나 땅. 왜? 부동산 중에서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건 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막말로 잘못 선택해도 정말 최악인 거, 뭐 그 산이랑 절대 개발 안 되는 절대 녹지, 뭐 보존 산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있을까요?
농림지역,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발 안 하는 땅 사지 않은 이상 적어도 도시지역에 건축용지 사시면 먹고 살고 자기 집 해결하고 월세 나오고 거기에서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실률 얻기 위해서 입지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생각하셔갖고 조금 정확하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세요. 싼 게 뭐가 네모나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넘어지고 네모내줘야 하는 땅을 사야지. 네모나게 나온 땅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데 집이 있어? 거기 구도심이에요, 여러분들. 도시지역에 살려고 하는데 물론 도시지역의 건물들이 그러니까 내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집도 조금 있다. 도시지역에 개발이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은 제가 말했잖아요. 도시화가 됐고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봐도 시골같이 보이더라도 도시 개발이 끝난 곳은 땅이요. 20년, 30년에 세상에 1배가 안 올라요. 1배가. 물론 지역적인 특징도 있겠죠. 기업도 없고 소비도시지 생산도시가 아닐 때 그런 특징도 있겠지만 그냥 이례적으로 개발이 끝난 도시들은 많이 안 올라요. 많이가 뭐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제 신도시나 혁신도시나 신시가지들 생기면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네모나고 반듯하고 주변에 면사무소 있고 농협 있고 우체국 있고 소방서 있고 경찰서 있고 거기를 사신다니까요. 거기가 앞으로 신도시가 도로나고 신도시가 주거단지가 생겨버리잖아요. 건축 들어가잖아요. 3년 5년 지금 사서 여러분 팔 때 3년 5년에는 신도시에 도로나서 그쪽에 아파트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쪽에 고객님이 샀던데 살려고 하셨던 분이 이쪽을 안 사고 어디를 사요? 눈에 보이는 이제 신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금성이 안 되는 땅을 사놓고선 땅이 황금성이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주변에요 1년에 땅으로 1억씩 벌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으로 그냥 펑펑 쓰면서 놀면서 가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유 정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이어서 꼭 보시고요. 제가 좀 말했던 거, 자, 신도시에 무덤 있는 거 당연해요. 막말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입지는 정말 좋다라고 용도도 토지 이용계획 검사가 돼 있고 정확히 나와 있고 또 허가가 돼 있는 데다가 또 뭐라고 할까요? 계획도로 확장도로도 있고 또 거기에 보상도 도로 주변도 보상이 다 끝나 있다. 이런 걸 왜 망설여요, 여러분들? 왜?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땅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새만금 부안 같은 건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오늘 나온 매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걸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땅마다 사연이 다 틀려요. 사람도 이유 없는 무덤 없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땅도 땅마다 입지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걸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정말.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참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 설명드리고 서류에 검증된 걸 믿으라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걸 잘 이렇게 증거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믿으라는 거지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말을 따르게 하면 이제 그건 알아서 또 해석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죠? 그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도 못 믿고 자기도 못 믿어요. 그런 분들이 결정장애가 상당히 많아요. 그 근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회피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내 딴, 나쁜 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도시가 이제 볼판에 심란하고 묘지에다가 수로 국어에 막 발도 푹푹 빠지고 또 뭐라고 할까요? 막 산도 있지 또 뭐라고 할까요? 도로도 없는 데다가 아스팔트 외고 뭐 흙길인데 이건 지적도에 나온다고 하지 심란하지 막 이런 땅이 천지개벽을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서류로는 정확히
건축용지로 도시지역 땅이라고 허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토지이용 계획은 띄워보니까 계획도로도 있어요. 빨간 선으로. 근데다가 주변에 확인해 보니까 다 보상도 끝났네?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눈에 보인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인 흙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푹 꺼진 걸 봤든 푹 올라온 걸 봤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를 우선순위도 알아야 하고 이 본질적인 내가 지금 개발지역에 와서 땅을 살 때 개발될 곳의 땅의 상황들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냐. 그래서 도시지역 땅은 제가 많이 얘기 드린 거예요. 가서 볼 필요 없어요. 도시지역은 왜 그러냐. 혐오시설이나 여러가지 기타 도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 그냥 규제가 돼 있어요. 제도 법으로 아예. 그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을 꼭 가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3번 가라? 여러분 생각에 거기는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매 쪽에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 3번은 가야 한다. 뭐 밤에 가라 어쩌라저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데 내가 실사용해서 바로 장사를 뭐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상권 확인하라고 그런 거는 이해가요. 신도시에 가봤자 3일 안에 뭐가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개발이 끝난 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현재 개발이 된 곳을 설명하니까 상권을 보시라고 유동인구도 보고 체크하고 이러라는 거지. 지금 허허벌판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 그런데 무슨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할까, 그 꼭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해야 할 건 안 하고 안 해야 할 건 하시는 분들 딱 그 짝이에요. 그 짝. 해야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얘기 드리면은 뭐 설명하겠지만 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 듣지도 않아요. 기분 나빠해요. 뭐 내가 막말로 기분 나쁘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내가 말 안 해버리면 되지. 안타까워서 한 번은 설명해. 그래도 또 똑같이 해서 상업용지 물어보고요. 또 똑같이 해서 이건 어떨까요? 정말 그래요. 그냥 제가 한 얘기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매물을 물어보면은 답답하죠. 이분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다. 근데 말로는 맞아요 정말 잘해요. 대답도 너무나. 근데 딱 매물을 이건 좀 어떤지 분석을 해주세요 이러면은 와 이분이 이 얘기를 안 들었구나.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꼭 여기를 하시네.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에 3번에 그러면 이분은 스스로 어찌하든 자기 맘에 드는 거 자기 맘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제가 그 똑같은 시간에 에너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하는데도 제가 에너지가 딸려서 시간에 제약이 있는데 이왕이면 제 말 들어주고 정말 간절하게 제 말이 수용이 좀 되고 공부도 해보고 하라는 대로 좀 해보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 해주고 싶지. 그래요, 맞아요 그건 네 말이고 나는 이래 하고 또 이러고 제가 거기다 어떻게 얘기를 더 해드리겠어요.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 영상을 좀 이어서 보셔야 좀 기회가 설명이 좀 될 텐데. 여기는 당진이에요. 당진 갖고 제가 예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당진을 지도를 한번 펴보시고 한번 보세요. 당진을 이렇게 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소단이 개발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이렇게 대단위로 면적이 크게 이렇게 개발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위성으로도 켜서 보시고 여기에 묘지들이 몇 개가 있는지도 보시고 묘지가 있는데도 주거용지로 상업용지로 허가해놓은 건 웬일이야 이런 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뭐 보시고 땅 모양도 따져봤자 부질없고 땅 가격 따져봤자 개발지 부질없고 지금 도로 있네 없네 따져봤자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계획도로 있고 도로보상 끝났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도로가 중요하든 구도로가 중요하겠어.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 또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박은희가 막 그랬어 막 이런 말 하지 좀 마세요 제발. 말을 한 대로 잘 알아들어야지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막 그 길 없는 것도 이런 거 있는 거보다. 그래서 저는 계획도로가 있을 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계획도로인데 내가 토지이용 계획 띄워보니까 빨간 선이 나와서
주변도 등기로 확인을 해보니까 다 국가가 소유했어. 군이 소유했고 도가 소유했고 국유지고. 그러면 주변에 좀 블럭을 쫙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도로 보상이 끝났구나 라는 걸 알면 그건 100%인데 왜 그거를 선택을 안 하고 지금 옆에 있는 땅으로 도로가 있다라고 녹록길 시멘트길이 있는 걸 왜 그걸 선택하냐 이거예요. 비본질이다.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맹지를 사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찌 그게 맹지예요. 맹지는 길도 없고 계획도로도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안 그래요?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 보면 묘지 있는 것들, 이런 거 묘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묘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종교시설하고 학교시설이래잖아요. 교육시설 여봐요. 이렇게 한 칸 줄여야 봐봐요. 이렇게 묘지가 많이 있는데도 여기 봐봐요. 교육시설이래잖아요. 이런 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거 딱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획이 다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묘지가 있는데도. 이거 봐요. 그리고 또 용도를 보니까 어때요? 공동주택으로 하겠다라고 굳이 다 노란색으로 허가해 용도가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이거하고 똑같이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현행으로 이렇게 녹록길이 이런 길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런 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건 구도로고 이건 신도로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도료를 드린 거예요. 땅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블럭에 이 자리가 상업용지인데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어저께 100만 원 주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 나왔는데 150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상업용지 되는 이 도로에 붙은 땅을 안 사요? 그거같이 답답한 짓이 어딨냐 이거예요. 상업용지가 얼마나 오르는 가격인데 내가 지금 보통 일종으로 허가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일종이면 100% 땅인데 죄송합니다. 200% 용적률 오르는 땅인데 상업용지에 입지면 1400%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도시의 인구에 따라서 50만이 넘으면 1500%까지 올라갑니다. 논하는 땅이에요. 논하는 땅.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내가 개발이 끝난 도시를 살러 왔는지 앞으로 천지개벽할 아주 심란하고 묘지 있고 발이 푹푹 뻗지고 땅도 팍 꺼져 있고 뭐 땅도 느닷없이 올라가 있고 막 그 신난한 거. 그리고 내 앞뒤에 땅이 아무것도 없어. 건물도 아무것도. 당연하죠. 신도시는 건물 없고 허 벌판에 떼지 건물 빽빽한 데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뒤에 내가 딱 샀는데 딱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집이 그냥 쫙 있다. 구도심이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 지금 여기상으로만 설명드리면 얘가 지금 메인도로잖아요. 얘가요. 요봐요. 이게 핵심도로 메인도로잖아요. 응? 이런 도로 개발될 때 이런 도로에 붙은 땅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땅이 나왔는데 고민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특히나 제가 얘기할 때 상업블럭 뭐 이런 것들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근데 그 땅을 나온다고 또 기다려요? 아니에요 고객님. 여러분들이 살 때 그때 최고의 매물을 사야 돼요. 이 땅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은 갖고 있는 소액으로 못 사요. 그럼 또 어떡하려고요? 그때 또 맞춰서 사요? 무엇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새만금 부안은요. 작년이죠 이제 12월 달에 통합시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부안군에 있는 요소의 핵심 도로들을 지금 지방도로를 승격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막 터지는데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소액이에요. 소액인데 내가 이 단독 필지를 갖고 싶은 건 누구나 소망이에요. 근데 워낙 적으면 저는 저희 조카들 20대 애들 다
개인 지분 투자를 시켰어요. 공동으로 사는 거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지분, 내 땅 평수를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거. 자, 예를 한번 드릴게요. 내 돈으로는 이 상업용지가 나갔는데 못 사. 근데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야 돼요. 뭐 단독이어서 아니고 아니도 여기가 이게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 제가 또 예를 들어요. 이 땅이 지금 여러분이 보기엔 그런 땅이지만 만약에 이제 삼성에 아니 죄송합니다. 강남에 명동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핵심에 메인 도로에 붙어있는 땅인데 내가 5평이 있으면 어떻고 10평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땅을 내가 갖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 건축하는 사람은 내 땅이 있어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을 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많이 사신 분이 결국은 돈 벌어서 내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문제지 있으면요 제가 그걸 다 관리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서 여기다 뭐 하고 싶으면 뭐를 해야 하는지 왜 트렌드를 다 아셔야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좀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설계부터 건축까지 쭉 이렇게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들. 되게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의 특징들이 뭐냐면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예요. 사후 관리. 그 땅을 팔아주는 것만이 관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문가를 찾아오는 거고 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내 마음에 드는 땅 사서 나는 그냥 한번 뭐가 되든지 도가 되든지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은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제 시간 뺏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오셔도 똑같은 얘기 들어요. 오셔도 똑같은 얘기. 옷이 똑같죠. 제가 뭐 똑같이 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이 말하고 그러겠어요. 물론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 그 내용을 활용해서 엉뚱한 땅을 좀 주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큰 틀은 똑같다. 이제 거기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매물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뿐이지 맥은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제 워낙 매물도 없지. 새만금은요 벌써 핵심 지역들은요 90% 이제 진짜 다 토지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땅을 샀어. 정말 빨라봤자 3년 5년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살 때 핵심 지역 핵심 도로에 붙어 있어?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무슨 옆에 땅 가격이 어쩌고 땅 모양이 어쩌고 아파트 받듯이 만들어주는데 뭐가 중요해요? 뭐 동서를 보고 남측을 보고 아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분들이 땅을 살 때 풍수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그 도시의 땅의 기운을 보는 거하고 흐름을 보는 것은 이해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도시가 생기는 거는요 그 길을 싹 다시 만들어 버려요. 도로 따라 기운이 흐르는데 완전히 다시 만들거든요. 그 신도시가 들어갈 곳에 개발 계획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무엇을 보냐 이거예요. 모르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죠? 한번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하고 좀 전에 영상과 지금 영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는 부르는 게 땅 가격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발 정보를 아시는 분은요 무조건 삽니다. 아시는 분은 입지에 대해서 아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 땅 가격 차지해. 그러니까 개발이 끝난 데는 시세를 보는 게 맞아요. 왜 더 막 이렇게 뒤집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가격대에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개발지는 입지에 따라서 완전 천지개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있는 사람은요 가격이 얼마든지요 옆에 사람이 얼마 주고 이거 안 따져요. 근데 워낙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막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산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 영상을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아, 이래서 가격이 의미가 없다라고 했구나. 아, 이래서 묘지가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농로이든 시멘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용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허벌판에 아주 심란하면 심란해. 거기다 묘지까지 받쳐주면 너무너무 싸게 사서 좋다. 입지만 좋다면.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습니다. 2021년 시작했어요. 2020년도에 그렇게 제가 많은 분들을 투자할 때 서둘러셔야 한다. 소액 가지신 분들 정말 서둘러셔야 한다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 21년도 소액 가지신 분들 투자할 때 더 많은 관점들을 바꾸셔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입지의 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점을 바꾸지 못해서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그게 애석해서 저는 좀 이제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했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등기 얘기를 했죠. 등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돈에 맞추겠다고 단독필지를 사겠다고 뒤로 들어가는 게 맞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땅이 없어서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땅이 없고 내가 돈도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살려고 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이 핵심에 여기에 붙은 땅이 나왔는데 내 돈에 맞추고 단독필지로 들어가겠다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는 제가 아니라 우리 조카 애들이 다 20대 애들이 다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 20대 애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돈이. 그 애들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에서 자기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마련한 것을 갖고 이 땅을 사신 분, 그 고객님이 사시는 분에게 같이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대신 자 등기는요 여기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등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 하나를 필지라고 해요. 그 단독 필지 하나의 필지를 혼자 사는 걸 단독 등기라고 하죠. 단독 소유 등기라고 하죠. 자, 하나의 필지 이제 내가 돈이 부족한데 입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50% 하고 50%만 가능한 사람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몰라요. 안다 해도 가족이라 해도 친척이라 하더라도 부녀 자식과 부모의 사이라 해도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내 명의 각자의 명의로 사는 거예요. 각자의 명의로. 나는 50평이 내 돈이 있어서 50평을 샀고 이 사람도 돈이 없으면 30평만 샀단 말이에요. 그럼 또 20평을 누가 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땅을 3명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는 그 첫 번째가 단독 필지를 땅 하나를 자기 혼자 사는 것을 단독 등기라고 하고요. 단독 소유 등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분 등기라고 해요. 땅이 하나가 있는데 돈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면서 자기 형님이나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각자가 공동 명의로 안 하고 자기는 50% 하고 친구는 20%밖에 없고 형님은 30% 했어. 그럼 이 30%는 자기 형님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총 필지에 30평이 이분 명의로 돼 있어요. 형님 명의로. 친구는 20평, 50평이 자기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평 자기 맘대로 사고 팔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20평 갖고 있는 자기 맘대로 사고 팔 수 있고 30평도 자기 맘대로 사고 팔고 있어. 그러면 좋겠죠. 이러면 좋겠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어떤 땅을 갖고 있냐 어떤 입지를 갖고 있냐 그게 사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수요자들. 근데 막말로 도시 변두리에 생산관리 자연녹지 같은 거 뭐 보존녹지 같은 거 그렇게 변두리에 있는 것들 흔한 거 갖고 지분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말로 말하는 선능력이 5평 제가 얘기 계속 하잖아. 그 할머니 8번 출구에 그 건물에 내가 5평 갖고 있어갖고 평당 1억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입지가 중요해요. 땅 평수 등기 내 명의로 다 나오고 나 혼자 사고 팔 수 있는 거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땅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면 땅 주시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원금도 지켜줘 수익은 배수익이 난다니까요. 감가상각도 안 돼요.
이런 투자가 어딨어 여러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자체 물가가 오를 때마다 매년 금융은요, 현금은, 화폐는 감가상각이 돼요 여러분. 물가 상승하는 만큼. 그런 걸 왜 계산을 안 하시고 하시냐 이거죠. 땅 투자같이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개발지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얘기 드린 이 4가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자, 토지 투자를 한다. 개발이 끝난 도시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앞으로 개발될 도시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개발될 도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2021년도 1월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개발이 된 곳의 특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도로가 아스팔트가 나 있겠네요. 주변에 건물들이 있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 그거. 마트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뭐 소방서도 있고 막 이래요. 응? 개발이 끝났으니까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런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건 신도시라고요. 신도시가 되는 허허벌판, 집도 없고 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땅은 꺼졌지, 묘지가 천지지, 길다운 길도 없지, 농농 흙길이 여기가 지적도로 도로로 나와 있다고 하지, 시멘트길이지.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아니 이게 신도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을 사는 땅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도시 개발지대 갖고 그냥 천지개벽하는 땅으로 떼돈을 벌고 싶어서 왔는데,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은 이쪽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반듯한 도로 있어야 하고 지금 당장 뭐 하려고 하고 이런 걸 사신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3번째 뭘까요? 지금 현재 용도로 받쳐져 있으면 이제 3번째 묘지 얘기할게요. 묘지. 지금 여러분이 할 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묘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영상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리하는 거니까. 묘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묘지가 있는데 그 용도가 뭐야? 상업용지야? 중공업지야? 아니면 그 일종이야? 일반 주거지야? 녹지야? 보존 녹지야? 이게 중요하다라고. 전밭 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용도가 중요하다고. 3번째.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예요. 도로죠, 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농로가 있고 지적도에 도로가 나와 있는 시멘트 도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현재 땅은 없어, 도로는 없어. 그런데 계획도로가 나왔는데 내가 토지용계획 띄워보니까 빨간 도로가 나와 있고 또 거기 뭐예요? 보상 그 주변에 자, 그 블럭에, 계획도로의 블럭에 뭐 등기를 다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다 국가 소유인 거예요. 다 보상 끝났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야 할지, 그 보상이 다 돼 있는 땅하고 막말로 그 농로에 붙어 있는 땅, 흙길에 붙어 있는 땅, 그 시멘트 길에 붙어 있는 거. 하지만 서류에는 도로로 나와 있는, 어떤 걸 사야 하냐고요. 이거 잘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자, 4번째, 땅 모양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제하는 거 네모나고 반듯한 땅 좋아하는데 앞으로 반듯하게 네모나게 만들어줄 땅을 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모양은 뭐 어떻게 삐죽이든 뭐 삼각형이든 이게 중요한 아니에요. 평수가 중요해요. 오히려 평수. 내가 몇 평을 갖고 있냐에서 2블럭을 가질 수 있고 1블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평수가 중요하다. 개발지는 땅 모양이 아니라 땅 평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3번째 땅 가격이죠. 4번째. 제가 4번째가 아니라 5번째 할게요. 5번째 땅 가격. 뭘까요? 옆에 개발이 끝난 도시는 개발이 돼서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이슈가 없으니까. 이슈가 있어야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땅을 사는 게 맞고, 여러분은 어때요? 앞으로 천지개벽을 할 10배, 100배, 50배가 오를 땅을 사러 왔잖아요. 그렇게 될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런 땅인데 옆에 땅이 얼마고 절마고 해서 그 땅이 상업용지 될 땅인데 그걸 안 사면 말이 돼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지. 알면요, 옆에 땅이 얼마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메인 도로야? 생명도로야? 이게 핵심 도로야? 이게 상업용지 입지야? 이런 걸 다 보는다니까요. 못 보는 사람만 땅 개혁을 해요. 나중에 지나면 땅을 후회하죠. 제가 고객님 중에서 살려고 했다가 자기의 모르는 부분 때문에 팔았다가 거기가 상업용지 돼갖고요, 그 길로 안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속상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런 분 한둘인 줄 아세요? 근데 어느 정도 말해도 너무 안 통하면 저도 이제 말이 안 나오죠. 그냥 제가 막 신바람이 나서 말을 한다라는 건 고객님한테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냥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 나를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지만 안 들을 걸 아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고객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애석하지만 어쨌든 제 깐에는 최선을 다한다 생각을 해요. 언젠가 고객님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라도 고객님이 그거를 비교를 해서 알게 돼서 그래서 그때 박은희가 그랬구나, 이게 이런 개발지 신도시 투자와 개발 끝난 도시 투자 방법이 이렇게 틀리구나, 이걸 아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서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가 중요하다. 서류로 용도가 허가돼 있고 계획도로가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지역 땅 사면서 개발 신도시요 가보시면, 가서 현장 보면 오히려 더 시험 들어요. 서류로는 입지가 보여요. 지도상 입지가 보여요. 용도가 허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럴싸도 해요. 그런데 현장 가면 심란하거든요. 내 땅 주변에 벌판에 아무것도 없지. 거기다가 정말 나보고 살았는지 말랐는지 무덤이 막 이렇게 있지. 또 땅은 이만큼 꺼져 있지. 또 어떤 건 또 땅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막 도로는 없어서 흙길이지. 이게 도로라고 하지. 나보고 살았는지 말랐는지 이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투자하는 거잖아요. 땅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하러 왔거든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미래의 정보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습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봐봐요. 다 똑같고 심란하고 막 엉뚱한 짓 하면은 진짜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요, 그 싹이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봐도 쟤는 뭐가 되긴 될 거야,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게 용도로 국가가 허가해놨다니까요. 그게 싹이에요.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요, 저는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과정을 다 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처음엔 다죠,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우니까 수업료 내지 말고 수주전 공중전 다 하지 말고 인생으로 살아나면서 감당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시대는 감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번 투자 잘못하면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도박 같은 투자를 하냐고요. 그건 도박이지 절대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라는 용어를, 이 성스러운 투자를 도박에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투기에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투자는 원금이 지켜지면서 수익이 나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요. 투기와 도박은 같은 맥락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고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원금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개발 계획이 없고 언제 될지 모르는 땅이 바로 도박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당연하겠죠. 지금 여러분이 살 때 용도도 정해져 있어, 핵심 도로도 있어, 그 도로의 계획 도로도 토지인 계획 나와, 보상도 끝나서 가격이 개발 계획이 안 잡힌 땅하고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잘 생각하셔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 이 5가지 기준을 정말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거기다 6번째 얘기한 거,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한 건 등기예요. 등기. 내 자금에, 내 상황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야지. 되게 많은 분이 타이밍이 아니라 그 새만금 부안의 투자의 타이밍에, 이 개발 단계에 자기의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타이밍에 맞춰요. 개인 타이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자기가 팔면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그 뭐예요? 자기 타이밍에 맞추니까 그래요. 시장의 타이밍을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타이밍, 자기 생각에. 그런데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전문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없으니까 전문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나는 그거에 10배를 벌려고 오시는 거 아니냐고요.
왜 왔는지, 왜 가는지, 왜 그걸 아셔야 돼요. 전문가는 투자할 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전문가는 내가 못하는 어디까지 봐줄 수 있는가, 이거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새만금 제가 아까 이 5가지, 6가지 등기까지 확실하게